견갑 거근이죠. 거근. 얘가 진짜 목을 진짜 목 짧게 만드는 근육이기도 하고, 목이 아플 때 제일 심하게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은 근육이에요. 견갑 거근. 잘 보여요? 글씨? 미진 너무 먼데 잘 보여요? 눈이 좋으시구나. 나는 시력이 이게 아직 좋으신가 보다. 진짜 난 벌써 노안인데 잘 안 보여. 아, 이게 이렇게 이 뭐라 그러죠? 그거 뭐? 늦게 오신 거예요. 그런 거예요? 네, 40대 중반이거든요. 아, 늦게 온 거구나. 엄청 좋은 거네, 미신님은. 그리고 이렇게 이제는 이렇게 하면 가까이 이렇게 보면 안 보이고 점점 이렇게 멀리 해야지 잘 보여. 그래서 몇 페이지예요? 견갑거근? 그 한 가지 이제 얘기가 나왔어요. 너무 지도자도 아닌데 심하게 하는 거 아니냐. 조금 이렇게 속도를 내서 그 영상을 더 보여주고 이렇게 해라 라는 얘기가 나왔는데 어때요? 어떻게 생각해요? 그냥 네 하고 싶은 대로 해라. 우린 모르겠다. 왜요? 배우는 사람이 그렇게 얘기하는 배우시는 분이. 너무 지도자 과정도 아닌데 심하게 후배 파는 거 아니냐. 그렇게까지. 지금 봐봐요. 내가 한 게 지금 몇 개 안 되잖아. 근육이 지금. 이렇게 지도자 교육에서도 이렇게 안 가르쳐줘. 지도자 교육도 이거 몇 회? 4회면 이거 다 끝내거든요. 그 정도로 이렇게 넘어가는데, 그러니까 어려워하기도 해서 2시간씩 분배해서 그냥 근육 하나씩 하고 있기는 한데, 너무 오래 걸리게 끝나겠다 싶은 생각도 살짝 들기도 해가지고, 이게 언제 끝나려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한번 물어본 거예요. 그 난이도 조절을 해서 조금 한번 넘어가고 다시 훑고 뭐 이렇게 해도 괜찮은 거긴 해서, 들어가는 게 한 번에 깊이 있게 들어간다고 해서 이게 다 들어가는 건 아니거든요. 해보면 들리는 것만 들리고 그래가지고. 보면은 견갑거근은 목이 돌아가는 것과 관련이 가장 깊어요. 목을 돌리고 그 다음에 이 옆목을 늘리는 것, 옆목을 늘려서 돌리고 뭐 요런 거 할 때 제일 많이 쓰여지거든요. 그래서 점점 목이 짧아지는 윤정수 같은 그런 목이 진짜 짧으시죠, 그분. 아주 그것 중에 극명하게 짧으신 것 같아요. 목이 아예 없는 느낌이시거든요. 그래가지고 죄송하지만 제일 비유하기에 좋아가지고 그분처럼. 그리고 이런 분들의 특징이 보면은 돌리는 거긴 한데 옆목이 잘 안 늘어나요. 옆목을 이렇게 늘리려고 그러면 엄청 힘들어요. 해요. 그래서 그런 분들 보면 외측선도 안 늘어나세요. 이거하고 같이. 그래서 목과 허리는 유사하다라고 밑에 적혀있죠. 목과 허리는 쌍둥이에요. 그래서 여기가 안 늘어나면 여기도 안 늘어나는 거야. 그래서 목을 옆으로 늘리고 돌리는 것에 두판상근이랑 경판상근 앞쪽에서 배웠던 애예요. 얘는 그 사각근은 이제 견갑거근 지나서 다음에 배울 건데, 이 4개가 관여를 해요. 두판상근, 경판상근, 사각근, 견갑거근. 근데 제일 으뜸은 견갑거근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견갑거근. 글씨 키워줘야 되겠다. 저분 눈 이렇게 하셨어. 노안이야. 근시예요, 근시. 아니, 근시예요. 약 올리는 거 좋아해가지고 내가.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냥 포인트만 적으려면 이거 목을 옆으로 늘리고 돌리는 거 이거까지만 적어 놓으면 돼요. 옆으로 늘리고 머리 돌리는 거. 자고 일어났는데 목 안 돌아가면 얘야. 무조건. 됐어요? 그리고 이제 이거 하는 김에 목하고 쌍둥이인 애를 좀 적어놨어요. 목하고 허리에 그 뒤에서 배울 거긴 해요. 흉쇄우돌근 앞에서 배웠죠. 요렇게 사선으로 이루는 애. 얘랑 골반하고 이 허리하고 그 다음에 다리를 잇는 애가 있어요. 몸 안쪽에 있는. 걔가 장요근이거든요. 근데 흉쇄우돌근도 보면은 목, 머리, 그 다음에 우리 흉골 를 세 곳을 이루고 있는 곳이잖아요. 세 곳을 잇는 곳이 그렇게 많지가 않은데 얘네가 그러고 있는 거야. 그래서 좀 얘가 먹히면은 몸이 많이 아플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흉쇄우돌근과 장요근이. 그리고 사각근 이 뒤에서 배울 거예요. 얘는 사각근은 허리에 있는 요방연근 하고 측구라고 연관성 깊어요. 여기 뒤에 이렇게 네모나게 요방연근이 이렇게 있거든요. 근데 얘랑 쌍둥이가 여기 안쪽에 있는 흉쇄우돌근 걷어내면 있는 사각근하고 또 쌍둥이야. 측골에 영향을 되게 많이 주고 축교를 할 때 쓰여지는 근육이에요. 그래서 옆으로 막 이렇게 하고 사각근 할 때도 뭐 이렇게 돌려서 이렇게 쭉 잡아 당기고 하면은 이게 다 늘어나거든요. 그래서 삐끗하는 경우 있잖아요. 우리가 뭐 했어? 근데 했는데 허리 삐끗 이런 경우에 이제 요방연근을 활성화를 잘 못 시켜서 뻣뻣해져 있다가 갑자기 무거운 거 들어서 몸을 비틀어 버리면 삐끗이 바로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중둔근하고 같이 봐야 되긴 하는데 일단 넘어갈게요. 견갑거근의 그 관련 근육은 광배근이에요. 그래서 견갑거근 영목이 잘 안 늘어나면 광배근도 잘 안 늘어나. 그러니까 여기가 뻣뻣하면 여기가 신장성으로 옆구리 좀 늘려 뽑아라고 하는데 안 되시는 분들 많죠. 외회전에서 잡아당겨. 내회전 되잖아요. 이게 광배가 내회전 시켜서 신전시키는 일도 하는데 이렇게 하면 광배가 뚱뚱해져요. 뚱뚱해져서 이게 벌어진 상태로만 쓰여지고 외회전에서 쭉 뽑아야지 그때 이렇게 쭉 늘어나는 신전 운동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견갑거근이 먹혀 있으면 광배도 전혀 안 쓰인다는 거야. 그래서 본인들이 자기 수련할 때 잘 느껴봐요. 내가 목이 아파 그러면은 이 옆구리가 잘 안 늘어난다는 얘기야. 목이 있는 데가 그러면. 그래서 목이 짧으면 허리도 짧죠. 목이 너무 아파 견갑거근을 풀어도 안 돼. 여기를 계속 풀어도 안 돼. 그러면 광배를 늘려야 된다는 얘기야 지금. 그죠? 광배 내가 다운독에서 잡아 당겨도 전혀 반응이 없는 그분들 계시죠? 그분들이다. 그래서 내외전 근육도 물론 사용을 해야 돼요. 근데 그쪽이 제한이 오게 만드는 게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사용을 내외전 근육은 그냥 근육을 왜 만들어 놨어? 그거 안 만들어 놓으면 될 것을? 만들어진 이유는 내외전도 해야 되긴 해요. 근데 그쪽 패턴으로 너무 제한이 만들어진 게 문제가 된 거라는 거예요. 움직이긴 해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도 내외전 하는 것도 하고 있잖아요. 하고 있는데 이제 그걸 이용해서 외회전을 더 극명하게 열림을 더 만들려고 내외전을 하는 거지. 그 내외전 자체를 쓰는 건 아니에요. 가지고요. 아시탄가 요가 보면. 그래서 그렇다. 그래서 외회전에서 꽂혀서 공간을 만들어야지 훨씬 더 공간이 만들어져 있어야지 훨씬 더 이게 건강한 어깨가 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단순히 이렇게 내외전 팔이 그래서 내외전 된 상태로
이렇게 된 상태로 어깨만 이렇게 제낀다고 이게 해결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공간이 먹혀 있는 채로 팔을 제끼는 것밖에 안 되기 때문에 외회전해서 꽂아야 돼. 꽂아서 탁 잡아야 돼. 다리도 외회전해서 소켓에다 탁 꽂아야 돼. 저분 철수 가져올까? 응. 내가 가져올게, 내가. 이 골두 소켓을 자꾸 생각을 해야 돼. 그래서 이 소켓에 여기에서 이미 잘못 어그러들잖아요. 여기에서 이미 잘못 어그러들면은 그게 몸통하고 연결성을 만들기가 되게 어려워요. 그러니까 이게 내회전돼 있는 상태로 몸을 쓰게 되면 우리가 원하는 복부를 만들어서 반달을 만들어서 척추로 활성화시켜서 쓰는 게 아니라 이 내회전 시키는 애들 있잖아요. 이 제일 큰 애, 대흉근, 뒷판에서 광배. 얘를 주로 써서 뭔가를 힘을 쓰는 일을 하게 돼요. 그래서 몸이 안 이뻐지기도 하고 몸이 아프기도 하고 그런 형태를 만드는 거죠. 하다 보면 말이 이렇게 너무 많아져. 대본을 짜고 연습을 하고 줄여야 되려나 봐, 말을. 글씨 보이게. 땅을 미는 힘이 그래서 엄청 중요하다. 손으로 땅을 미는 힘이 없어. 광배를 늘리는 신장선 수축을 못해. 그러면 이제 목도 잘 안 돌아간다라는 얘기고, 그래서 다운도 갈 때 팔이 자꾸 이렇게 되는 거 있잖아요. 그게 이제 광배를 늘리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광배 어디예요? 손가락으로 봤을 때. 광배가 사진가? 새끼손가락이 소원근이죠. 새끼손가락이 소원근이고 광배가 사지야. 네 번째 손가락이에요. 소원근은 여기 조그맣게 있는 여기 근육이거든요. 그래서 이쪽 손가락에 힘이 없어 그냥 있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이 손가락에 힘을 주고 이 바깥쪽을 늘려서 이쪽으로 끌고 가서 장골을 뒤로 쭉 밀어내는 힘이 있어야 돼. 근데 거의 대부분 보면 그냥 있거든. 근데 이쪽에 힘을 주고 있으니까 이거를 의식을 못 하는 거야. 그래서 새끼손가락 지나다니면서 새끼발가락 소리를 맨날 지르고 새끼발가락. 근데 그러면 되게 이게 자기 의식을 한 번이라도 붙인 곳은 무조건 쓸 수 있어요. 운동할 때, 수련할 때. 그럼 선생님, 이거 찢어질 것 같은데, 이렇게 하면 문제 생기는 거 아니에요? 절대 문제 안 생기는 이유가 있어. 내가 의식을 하면서 하면 문제가 안 생겨요. 그리고 그렇게 아프게 갈 수도 없어. 본인이. 딱 할 수 있는 만큼에서 뭔가. 절대로. 그만큼 이제 수련을 오래 하면 점점 자기가 그걸 뚫고 가는 힘이 생기는 거거든요. 정신적인 힘과 육체적인 힘, 체력적인 힘이 같이 버무러지면서 이게 뚫고 나가는 건데 초반에는 그렇게 밀어붙이지도 못해요. 그래서 알아차림을 하면서 몸을 쓴다는 게 그렇게 몸에 좋은 거야. 그냥 단순히 운동을 막 몇 시간씩 막 다른 거 생각하면서 하면 안 생기는 거라는 얘기야. 그래서 흉쇄우돌근하고 장요근이 잘 잡히면 얘가 외회전을 하는 애들이라서 얘들 기능이 너무 없어서 단축되잖아요. 이 경우에 견갑거근하고 광배를 풀어줘야 될 수도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네 둘이 흉쇄우돌근, 장요근, 견갑거근, 광배, 얘네는 외회전하는 애들, 광배하고 거근은 내회전 시켜서 안으로 말아버리는 애들, 세게. 그러니까 반대적인 애들을 두 개를 같이 봐주라는 뜻이에요. 만약에 너무 이제 견갑거근이라 광배를 열심히 풀어줬는데도 뭔가 안 되는 느낌이야. 그러면 흉쇄우돌근이나 장요근을 한 번 더 건드려 보거나,
그리고 또 이제 흉쇄혈관하고 장요근을 열심히 풀어, 이 사람. 근데도 전혀 느낌이 없어. 그러면 이제 견갑 거근하고 광배 쪽을 전혀 못 쓸 수가 있어서 얘를 또 풀어주거나 이런 식으로 해요. 자기가 아프다고 해서 거기 막 주구장창 푼다고 해서 이게 해결이 안 될 수가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선생님도 막 그걸 풀다가 또 이제 너무 안 되면 다른 것도 해봐라. 이제 하나씩 차곡차곡 해봐. 그러다가 걸리는 애를 찾아야 돼요. 왜냐하면 이게 이 몸이라는 게 한 개 가지고 돼 있는 게 아니라 우리 몸이 진짜 사슬처럼 다 연결되어 있거든요. 근데 단순히 거기 통증 있다고 그것만 보면 참 좋겠어. 진짜 그렇게 복합적이지 않았으면 좋겠어. 나도 그러면 가르치고 되게 쉽게 그 치유해주고 고쳐주고 빨리 좋아지고 좋겠는데 몸이 그렇게 안 만들어져 있어. 되게 연쇄적으로 사슬처럼 엮여 있어가지고 근데 문제는이 아니라 중요한 건 그 사슬처럼 연결되어 있는 게 있어서 여기까지 산 거야. 그 연결된 게 없었으면 진작에 하나 마트에 가서 죽었어. 근데 그게 있어서 여기까지 살았는데 그걸 다시 되돌리려고 하다 보니까 연쇄 반응처럼 막 터지고 계속 그러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중립으로 들어오면 자기 감각이 이제 세워지는 시기가 있어요. 딱 그거라고 생각하는 그게 오는 시간은 내가 어떻게 맞출 수는 없어. 근데 극명하게 얘기해 줄 수 있는 건 진짜 계속 하시면은 무조건 그것을 찾을 수밖에 없다. 그렇게 만들어져 있어가지고 몸이. 그래서 우리 아사나 자체가 그냥 막 이거 했다 저거 했다 뜨내기 식으로 막 돌아다니잖아요. 그냥 계속 윤회를 하면서 막 돌려막기를 계속 하는 거야. 그거랑 똑같아. 그 진짜 원리랑 본질을 찾을 수가 없어요. 그렇게 막 이거 했다 저거 했다 하면은 그 하나를 깊이 있게 해야지 그때 비로소 모든 게 다 연결되어서 아 그래 이걸 봐도 그 원리가 보이고 저걸 봐도 그 원리와 본질이 보이는 그 상태를 이루게 되거든요. 근데 그거를 못 참아요. 일반 디폴트들이. 그래서 이제 여기서 조금 경험하고 절로 뛰어가고 여기서 좀 했다가 절로 뛰어가고 막 이렇게 메뚜기처럼 막 계속 왔다 갔다 하게 되는 건데 우리 오가원 되게 재미없잖아. 같은 것만 계속하는 아사나도 물론 이제 내가 짠 거 가끔씩 이제 하긴 하지만 그건 목적 자체도 아시탄가를 잘 되게 하기 위한 그것이지 그거 자체 때문에 하는 게 아닌 상태여가지고 계속 같은 거 반복하면 사람이 엄청 힘들거든요. 근데 그것을 견뎌내는 사람만 원리와 본질을 알 수 있게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나는 아마도 이렇게 떠나가는 사람도 꽤 많을 거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게 기시가 경추 1번에서부터 4번까지 튀어나와 있는 횡돌기에 붙어 있어요. 여기가 극돌기거든요. 이렇게. 그리고 횡돌기는 이 바깥쪽 이렇게 튀어나온 애처럼 슈렉인가? 그리고 탁 이렇게 돼 있는 애처럼 이렇게 바깥쪽에 걸려 있어요. 이렇게. 극돌기는 가운데 톡 튀어나온 애고 횡돌기 여기에. 그래서 경추 1번은 이 두개골 안쪽에 들어가 있어 안 만져지고 여기에서 내가 만지는 여기는 2번이라고 봐야 돼요. 2번에서부터 하나, 둘, 셋, 넷 횡돌기에 붙어 있어서 횡돌기에 붙어 있는 애들이 회전을 많이 담당해요. 그런 근육들이. 그래서 견갑골 정지가 삼각이에요. 삼각은 여기에 그러면 여기에서부터 나락 붙어가지고
내려와가지고 여기 삼각이 견각 극에서 올라와서 여기가 삼각이거든요. 여기가 아니야. 극이 여기 있는데 극에서 거의 엄지 한 마디 정도 위로 올라온 여기는 목인데? 라는 느낌이 있는 곳에 삼각이 있어요. 날개뼈. 그래서 여기에서 그러면 얘를 늘리려면 기시 정지 지점이 그러니까 기시가 정지로 가면 이렇게 되면 수축이죠. 그럼 멀어지려면 기르게 하려면 여기를 박아 놓고 얘를 횡돌기를 이렇게 다라락 돌려서 턱을 반대쪽 겨드랑이 쪽으로 쭉 박듯이 가져가면 이게 늘어나는 거다. 그러면 우리가 왼쪽을 우리가 뭐 볼 때 이렇게 보잖아요. 그 왼쪽 견갑거근을 계속 뻣뻣하게 만들고 있는 거야. 이렇게 돌려서 뭐 봐요? 반대로 봐봐. 반대로. 이거 왼쪽 거근을 잡아봐요. 왼쪽 삼각을 잡아봐요. 삼각. 날개뼈. 각을 잡고 자기가 느낌이 있으니까 여기 횡돌기 상상해요. 그래서 횡돌기를 먼저 이렇게 돌려. 그래서 턱을 돌리는 이유가 그거야. 턱을 이렇게 돌리면 횡돌기가 돌거든요. 그 다음에 턱을 겨드랑이 쪽으로 꽂아. 근데 이 삼각이 안 따라오게 손으로 눌러. 엄청 뻣뻣하다. 왼쪽 진짜. 뻣뻣이 지존이다. 전혀 느낌이 없을 수도 있다. 그러니까 이렇게 뒤집어 까고 계속 뭔가를 보는 게 쉽지. 이렇게 하는 게 쉬워요. 이렇게 하는 게 쉬워요. 해봐요. 왼쪽 오른쪽 해봐. 그리고 이제 귀 높이에 따라서도 완전히 달라요. 귀 높이가 한쪽이 더 내려앉아 있거든요. 거의 대부분. 오른쪽이 내려서 앞으로 끌고 나와서 이렇게 보는 게 쉬워요. 그리고 왼쪽을 앞으로 끌고 나와서 내려봐요. 귀를. 너무 익숙한 자세. 이거는 맨날 막 책 볼 때 막 핸드폰 볼 때도 그리고 이렇게 하고 그러니까 그쪽 방향으로 지금 회전이 되면서 그러면 그쪽이 먹혀 들어가. 어느 한쪽이 이제 상완신경총 이쪽으로 흉곽출구 있는 쪽으로 내려오는 신경을 먹어버려요. 그리고 삼각을 들어서 낚아채서 비틀어서 잡아 당겨버려요. 거근이. 그래서 목 어깨가 엄청 아파요. 이 거근 때문에. 어디 갔어? 난 왜 어디 이상한 데 피고 앉아있어. 그래서 보면 이게 꽈져 있는 거 보여? 안 보여? 사진 봐봐. 비틀어서 이렇게 있잖아. 그래서 삼각을 비틀어 버린다니까? 아니야, 삼각 이렇게 날개뼈를 비틀어 버려. 잠깐만. 이렇게 비틀어서 낚아채서 이 날개뼈를 이렇게 끌고 와버려요. 그래서 날개뼈가 거의 익상견갑이랑 날개뼈 하각이 들뜨면서 얘가 흉쇄유돌 여기 소흉근까지 잡아 당겨서 안으로 먹혀 들어가게 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어디서부터 시작이 됐는지는 뭐 그거는 다 이렇게 영세적으로 돼 있기 때문에 알 수는 없지만 얘가 이렇다. 그래서 거근이 수축하면 이거 거상 내외전이에요. 적어요. 그래서 거근이 수축하면 거상이 뭐예요? 날개뼈를 진짜 이럴래? 미안해. 아니야, 나 이거 지금 마우스하고 맨날 싸우거든. 마우스랑 맨날 말을 하면서 너 진짜 이럴래? 나 좀 도와줄래? 막 이렇게 거상 잡아 올리고 날개뼈를 들고 내회전시켜. 얘가 돌려버려. 그러니까 외회전에서 얘를 내리지를 못하게 하는 거지. 반대로 보면 날개뼈를 내회전 상상해. 여기는
그 날개 그 골반이랑 똑같아요. 날개뼈도 전방경사 내기도 하고 이게 이렇게 기울어 각도가 전방경사라고 해요. 그걸 보고 그다음에 후방시키기도 하고 그다음에 이 애가 이쪽으로 기울기도 하고 얘가 이 안쪽으로 기울기도 하고 막 이래요. 이쪽으로 끌려가기도 하고 이쪽으로 잡아 당겨지기도 하고 그래요. 나 이거 오늘 저거 영상 보여줄게요. 너무 영상미가 없죠, 제가. 작용이 그래서 견갑골 거상 하방회전. 근데 이게 하방을 시키는 게 그 건강하게 하는 애는 그 이 광배랑 하부 승모근 쪽이에요. 얘가 하방회전하는 게 건강에 어깨 건강에 별로 안 좋아요. 뭐야? 왜? 저리 가. 그래서 경추를 그리고 이제 경추에 붙어 있기 때문에 회전? 목도 엄청 삐뚤어져 있는 거 알아요? 목이 이렇게 계속 거의 이 정도로 계속 돼 있어요. 그러면 이게 얘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지. 이 허리도 여기는 그냥 굳어 있고 얘는 비틀어져 있고 얘는 비틀어져 있고 이러는 거야. 흉추는 고정돼서 뒤로 밀려 있고 요추하고 경추가 이렇게 살짝 비틀어져 있는 거야. 거의 사람들이 대부분 그래요. 카카오톡은 왜 시끄럽게 그러는 거야? 닫아. 그래서 측골 목을 옆으로 늘릴 때 이런 작용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책에 보면은 경추 회전이 없어요. 측골하고. 그래서 이거는 옆에다 적고 싶으면 적어 놓으세요. 그 책에 밑에 보면 작용이 있죠. 작용에 여기 없는 게 옆목을 늘리거나 경추 회전하는 게 안 적혀 있어요. 하방 회전이랑 견갑골 거상만 적혀 있어요. 거기에. 보고 있어요? 54페이지 밑에 기시정지 작용에 있는 거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를 적어놔요. 이게 없어, 거기에. 경추, 회전, 측골이 없어요. 됐다. 그래서, 이거는 넘어갈게요. 너무 많았어. 그래서 신경 지배를 보면 거기에 견갑,배 신경이라고 돼 있는데, 이거는 그냥 무조건 호흡이에요. 그래서 횡격막 신경이고 호흡이 망가지면 마탱이 간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 적어놔요. 숨 쉬는 것 때문에 얘가 마탱이 간다는 거야. 다른 거 뭔데? 오씨. 선생님이 그냥 말씀하신 줄 알았는데 써져 있네. 마탱이 간다까지 적어요. 저는 그 눈에 확 들어오니까 너무 좋죠. 이런 고급진 언어 좋지 않아요? 위에가 확 뜨게 마탱이 확 가고. 해박이 사실 재밌진 않잖아요, 얘가. 그래가지고 이런 언어를 써줘야지 그나마 도파민이 돋으면서 기억을 할 수 있다, 우리가. 견갑하고 마탱이 간다는 거죠? 네, 호흡 때문에 그러는 거야. 그 신경지배 자체가 횡격막이라는 거야. 횡격막 신경이. 그래서 막 계속 그쪽 관련 근육을 풀어주는데 안 돼. 그러면 횡격막을 살려야 될 수도 있어. 완전히 횡격막이 마탱이 갔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아무리 얘를 풀어도 횡격막 호흡을 하지 않으면은 그 정도 컨디션까지 가버린 거야. 그 자체가, 근육 자체가. 근데 애들은 진짜 심하게 하지 않아요? 애들 더 심하게 거북목처럼 막 이렇게 돼가지고 막 이렇게 안 아프다고 하잖아요. 횡격막이 아직 살아있어서 그래, 걔네는. 그래도 나중에 보면 다 횡격막 뜯어 고쳐야 돼. 그것 때문에 얘가 안에서 다 굳어버렸기 때문에 여기가 이제는 이제 과사용할 수 없는 상태가 된 거야.
이제 40 넘어가고 50줄 되고 이러니까. 근데 아직 애들은 그렇게 아프다는 얘기도 안 하고 좀 아팠다가도 바로 이게 회복되잖아요. 그게 아직 횡격막이 움직이고 있다는 뜻이야. 그거가 아직 살아있다는 거야, 중간에는. 그 횡격막이 뻣뻣해져 버렸다는 거야, 우리가 지금. 근데 막 겉으로만 해가지고는 고쳐질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요가는 호흡을 계속 시키잖아요. 숨 쉬어라, 5호흡 계속 그 메커니즘이 아예 극명하게 들어가 있잖아요. 아사나가 40대에 60 정도 봐야 되거든요. 아사나가 40이야, 모양 자체는. 그리고 60%가 호흡으로 가야 돼요. 그래서 이거 보면은 다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네, 얘기 자체가. 그리고 이제 견갑-배 신경은 능형근이, 날개뼈 내측이랑 능형근이 아파요. 날개뼈 내측이랑 능형근이 아파. 날개뼈 사이가 아픈 거지. 이거 두 가지가 있어가지고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견갑상신경이라는 애도 있어요. 얘는 극상근이랑 극하근 자체가 아파. 여기 극상근이라고 여기 위에 있는 근육이 있다고 얘기했죠. 그거랑 여기 날개뼈 위에 있는 근육이 아파. 얘가 이제 견갑상신경이고, 그리고 견갑내측연, 견갑배신경이 있거든요, 거기에. 걔는 이제 능형근이 아픈 경우가 많다라는 얘기예요. 날개뼈 사이가 아픈 경우. 이걸로 이제 구분을 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얘가. 무슨 신경이 먹혔는지에 따라서 아픈 곳이 다르다는 게요. 그리고 이제 장흉신경이라는 애도 있어요. 얘가 아픈 경우에는 정거근 지나서, 이 정거근 여기 있거든요. 여기를 지나서 겨드랑이 안쪽, 팔 안쪽이 계속 아파요. 자기가 어디가 아픈지 봐서 그쪽 신경이 먹혔다고 확인해 볼 수 있는 거야. 그럼 그쪽 신경 관련해서 이제 좀 풀어주고 하면 좋아지는데, 이 세 개의 신경이 흐르는 곳이 여기 상완신경 쪽 여기야. 여기를 타고 내려와서 겨드랑이 그 흉곽출구 쪽으로 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 그 쇄골 2분의 1 지점을 자꾸 내가 하라고 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이게 그 모든 신경이 여기로 타고 내려오거든요. 그래서 상완신경 쪽으로 나오기 때문에 이게 목 디스크랑 비슷한 느낌이 들고 등 어깨가 저리고 팔 안쪽 겨드랑이 할 거 없이 다 아픈 거야. 막 여기저기 다 아파버려. 그러면은 그 사람은 근육의 문제가 아니라 신경이 먹혔다고 봐야 돼요. 신경 막힌 거 풀어주면 돼요. 그래서 그 노상 풀어줘야 돼. 노상 풀어주고, 노상. 생각날 때마다 한 번씩 건드리란 뜻이죠. 노상 풀어주라는 말은 막 한꺼번에 1시간 막 풀지 말고, 그냥 생각날 때마다 5분, 10분씩 해주는 게 훨씬 효과 좋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풀어주고, 안으로 집어넣어서 숨 쉬어보고, 반대쪽으로 늘려보고 이렇게 움직여주는 것까지 해주면 상완신경총이 여기에 들어 있는데 그쪽으로 지나가는데 거기가 막힌 거가 풀리면서 금방 좋아지거든요. 그리고 이제 사각근 한번 풀어주면 돼. 호흡 보조근이 있고 호흡 주동근이 있어요. 호흡 보조근이 사각근이고 견갑거근, 흉쇄유돌근, 소흉근이라는 애예요. 다 좀 쬐끄맣게 생겼어요. 생긴 것 자체가. 근데 얘네들이 호흡 보조근인데 이걸로만 살아요. 지금 현대인들이 이걸로만. 그래가지고 그게 이제 약간 그 교감신경계 항진 상태인 것처럼, 그래서 요즘에 공황발 그런
장애나 뭐 이런 게 산만하고 이런 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호흡 주동근인 횡격막이랑 늑간근을 활성화 시켜야 돼, 무조건. 그러면 약간 코골이 있고 애기인데 코골이 있고 호흡을 자꾸 입으로 하고 코로 안 하고 그러면은 ADHD가 더 올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호흡이 잘 안 돼서. 그럴 확률이 다른 사람들의 조건 자체가 좀 높죠. 확률적인 게임이긴 하지만, 그래서 그 친구는 혓바닥을 자꾸 입천장에다 붙이라고 해야 돼요. 그냥 입을 다물라고 하면 안 돼요. 혓바닥을 입천장 윗니가 나는 곳에 자꾸 붙여요. 그게 잘난다라 반다의 시작이거든요. 본인들도 그렇게 하고 있는 게 되게 목 어깨 건강에 되게 좋아요. 입 안의 구조에서 보면은 혓바닥이 되게 제일 무겁거든요. 근데 이 교근만 가지고 앙 하고 잡잖아요. 그러면 오히려 이 악관절이 생기면서 더 안 좋거든요. 그게 아니라 혓바닥을 입천장 여기 윗니가 나는 곳에 붙이잖아요. 그럼 기도에 공간이 생겨요. 목구멍에 공간이 생겨요. 혓바닥 밑으로 내려봐요. 목구멍이 좀 작아지거든요. 그리고 얘를 다시 위로 올려봐요. 목구멍에 공간이 생겨서 기도가 좀 더 열리니까 숨을 더 꼭 코로 쉴 수 있게 돼요. 그래서 입천장을 붙이게 해주는 습관을 들이게 해주세요. 근데 원체 자체가 그게 약하기 때문에 쉽지는 않기는 해요. 잘난다라도 다 빠져 있을 거야. 설골에서부터. 코가, 그리고 그 친구는 나디쇼다를 좀 해줘야 돼요. 콧구멍 점막을 자꾸 인지시켜야 돼요. 한쪽 콧구멍 막고 눈을 감고 네 콧구멍을 계속 느껴 하면서 숨쉬게 해주고, 반대쪽 콧구멍 막고 네 콧구멍 그 피부 촉감을 느끼라고 하면서 숨을 쉬게 하면은 이게 활성화가 돼요. 인식을 내가 붙이는 곳에 그게 활성화가 되는 원리거든요. 그 전문 용어 나왔어요. 작살난다. 전문 용어. 작살. 그래서 주동근이 지 역할을 못해 목구멍으로 올라오는 숨을 계속 많이 쉬면 보조근들이 작살나는 거예요. 이거 뭐예요? 목으로만 숨을 위로 끌어올리는 것처럼 마시는 건데, 숨을 밑으로, 배꼽 하단점 밑으로 내리면서 마셔야 돼. 그러면은 밑으로 보내서 마시는 거고, 내쉴 때 다시 이렇게 쏙 잡아 올려서 척추를 이렇게 딱 세워주고, 이렇게 숨을 연습을 해야 되거든요. 물론 저도 이게 잘 안 돼. 숨 때문에 처음에 제니오가원 갔던 게, 숨 쉬는 거를 이렇게 디테일하게 알려주는 곳이 없어요. 전혀. 그냥 아사나만 하고 이렇게 하지, 이렇게 해부학적으로도 해주는 것도 없고 그랬는데, 그래서 거기 갔더니 알려주시더라고요. 나는 숨이 너무 안 쉬어진다. 내가 그렇게 숨 쉬는 게 안 되는 케이스, 폐도 안 좋고 이렇게 기울어진 몸이어서, 폐가 15도만 기울어져도 숨이 진짜 안 쉬어져요. 이렇게 되면 숨 쉬는 게 진짜, 폐를 이렇게 세우면 되거든. 그러면 숨이 훨씬 잘 쉬어지기 때문에 그거 상담하러 갔다가 영원히 아시탄가 요가를 하고 있죠. 그래서 횡격막 풀어주고 횡격막 호흡을 계속 어렵지만 연습을 해야 돼요. 그리고 이미지 트레이닝을 자꾸 해야 돼. 자기 몸에 있는 거기 때문에 그 안쪽에 있는 것을 명상을 하면서 계속 느끼려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견갑거근은 폐하고 심장 관련 근육이에요. 심장. 폐심장. 그래서 스트레스성으로 얕은 숨을 쉬는 사람은 항상 내회전이 되겠죠. 얘 때문에 내회전돼서 숨막힘을 호소하고, 천식이 없는데도 그런 경우가 되게 많대요. 견갑거근이 그 날개뼈를 끌어당겨 올려 잡아 당겨 내쳐버렸기 때문에 교감이 항진된 거예요.
그래서 도망가다가 놀랐어. 근데 못 도망갔어. 그때 경각 거근에 남는 거래요. 놀랐어. 근데 도망가야 돼. 놀랐으니까 뭐 무서운 거 봐서 놀랐어. 도망가면 되잖아요. 근데 놀란 채로 굳어버린 거야. 거근에 남는데요. 그게. 그래서 장요근에서부터 수축이 시작돼서 말리기 시작하면 경각 거근도 근데 또 잠긴다고 얘기하니까 장요근도 자주 풀어줘야 되겠죠. 할 게 너무 많죠. 얼마나 좋아요. 할 게 이렇게 많아서. 그거 알아요? 사람이 병들어서 아파서 죽는 것 같아요. 할 일이 없어서 죽는 것 같아요. 이게 조금 할 일이 없어서. 할 일이 없어서 죽어요. 나 이제 더 이상 할 게 없다 그러면서 죽어요, 사람은. 아파서 병들어서 죽는 게 아니에요. 할 일이 있잖아요. 자기가 뭔가 사명을 아직 덜 했잖아요. 못 했잖아요. 그러면 해야 될 일이 있기 때문에 나 살아야 된다 해요. 그래서 놓질 않아요, 자기 생명을. 그래서 병이 있고 아파도 끝까지 살려고 자기 생명을 잡는 경우가 더 많아요. 그러니까 의식을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거 하다가 맨 끝에다 시뻘겋게 적어놨어요. 사람이 아파서 늙어서 죽는 게 아니라 할 일이 없어서 죽는 것이다. 민순왈. 이제 명언 혼자 만들고 앉아있어. 이거는 조금 어렵긴 하다. 넘어갈게요.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 알면 이제 경각 거근에 대해서 좀 많이 알게 됐죠? 그러면 경각 거근 방금 푸는 거는 알려줬죠? 잡고 돌려서 내려서 쭉 늘려주면 돼요. 한쪽이랑 이런 패턴이 있기 때문에 이 삼각을 누르고 돌려서 내려. 테라피 하는 거는 우리가 집어넣고 팔을 내외전 시킨 다음에 들었다 놨다 하면서 이 삼각 있는 데를 풀어주면은 이게 한번 나아지거든요. 그리고 이제 목 돌리는데 일어나는데 너무 안 돌아가. 그러면 자기가 여기 만져가지고 경추 횡돌기 있는데 만질 수 있어요. 2번에서 4번까지. 거기를 자주 이렇게 살살 이렇게 풀어줘. 평소에 여기가 느낌이 뒤집어 까져 있잖아요. 그러면 진짜 잘 안 돼. 턱이 들리면 그렇게 별로 좋지 않은 거야. 그래서 잘난다라가 이게 다 빠진 상태도 되게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 오목하게 들어가는 곳, 여기 귀 외양돌기 있는 쪽을 이렇게 목의 반이라고 생각하면 거기 2분의 1 대진 지점을 살짝 걷어요. 걷어가지고 이 횡돌기 쪽을 만질 수가 있거든요. 거기를 살살 이렇게 달래듯이 자주 만져놓고 여기가 횡돌기구나. 그럼 여기 경각 거근이 붙겠구나. 그 다음에 여기 삼각 있는데 여기 있는 애가 있구나. 여기도 삼각 있는데 한번 조물조물 만져줘. 기시 정지 지점 찾았잖아요. 여기가 정지지. 그러면 기시를 멀어지게 당기면 늘어났다가 얘가 좀 가까워지는 게 수축. 그럼 왼쪽이 수축이 잘 안 되거나 오른쪽이 수축이 되나 한쪽 패턴으로 머리를 많이 쓰면 그런 형태가 되는 거죠. 그거를 알면서 자꾸 컨디션을 만들어 보려고 하면 돼요. 거근은 여기다 적어놨는데 아파서 죽는 게 아니라 할 일 없어. 시뻘겋게 혼자 앉아서 이거 하다가 이렇게 적어놨었구나. 됐어요. 이렇게 하면 되고, 그 통증 보면은 이름 자체도 뻣뻣한 목이라고 돼 있네. 이름이 뻣뻣한 목이래요. 그래서 잘 안 늘어나는 목이라는 거지. 통증 보면 여기 잠식되어 있는 거 보이죠? 시뻘겋죠? 딱 아픈 부위예요? 그러면은 거근이다, 거근이. 그래서
이 혼자 조금 얘를 너무 죽었어. 활성화 시키시고 혼자 이렇게 뺨을 이렇게 대요. 그 다음에 손으로, 이쪽 손으로 밀고 뺨이 손을 밀면서 이렇게 하나, 계속 서로 밀어대요. 둘, 셋, 넷, 다섯 하고 힘 빼줘요. 근데 이게 손도 밀고 얘도 밀어서 소 저항해야 돼. 그때 여기 한번 탁 나지거든요. 거근이. 그래서 얼굴은 책임을 못 진다. 찌그러지는 거. 둘 중 하나 포기해야 돼. 얼굴 포기해야 돼요. 그래서 갑자기 아프다, 목이 안 돌아간다. 신랑들이 그러면 이리 와. 전문가처럼. 네, 해주지. 그러면서 여기 한번 풀어주고, 상각 한번 풀어주고, 대 하고 밀어 해주면 그쪽 안 돌아간 쪽 밀어야 돼요. 이쪽으로 안 돌아가 하는 쪽 있죠. 잘 돌아가는 쪽 말고 안 돌아가는 쪽에 대고 콱 밀어야 돼요. 그때 견갑 거근이 한번 탁 이렇게 풀리거든요. 이 도수 치료할 때 자주 해줘요. 이거는 서해부 내가 혼자 공부하면서 적어놓은 거라네. 서해부들이 심각해가지고 서해부를 한번 팔려고요. 사각근으로 넘어갈게요. 사각근 56페이지죠. 제 책을 보세요. 책이 이렇게 더러워요. 이렇게 더럽게 책을 만드는 여자예요. 그래서 여기 옆에 57페이지 보면 폐색 근육이라고 돼 있죠. 정리를 안 했어. 이거 보고 그냥 하려고요. 폐색 근육은 닫아버린다는 뜻이에요. 뭔가를 클로즈 시켜버린다는 거거든요. 그게 뭘 클로즈 시켜버리냐면 아까 신경들 얘기했던 것처럼 상완신경총을 폐색시킨다는 뜻이에요. 상완신경총이라는 거는 팔로 내려가는 신경 다발이에요. 이게 그 신경이 포착됐다라고 얘기하기도 해요. 상완은 이제 팔뼈니까. 그래서 이 경우에 이 사각근 때문에 진짜 제일 헷갈려 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목 디스크랑 헷갈리는 경우가 되게 많아서 이 사각근 신드롬 증후군이 있을 정도로 되게 목 디스크랑 유사한 증상이 나오고 있어요. 그 통증 보면은 진짜 팔로 내려와서 저림 증상이 되게 심해요. 내측면에서 아프고 내려와서 팔뚝으로 내려오고 엄지손가락 쪽으로 내려와요. 두 번째 손가락 쪽으로. 통증 자체가. 그리고 흉부 앞쪽 여기가 아프면서 앞쪽으로 와서 이쪽으로 와. 뒷판, 앞판 이렇게. 날개뼈 내측까지 아파요. 근데 이게 병원 가면 무조건 목 디스크라고 해가지고 자꾸 스테로이드 주사를 자꾸 놓거든요. 스테로이드 주사 놓으면 진짜 아플 때는 놔야 될 수도 있죠. 너무 아프니까. 근데 그 주사 자체가 그냥 신경을 죽이는 거거든요. 마비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6번 이상 안 놔준다고 얘기하는 거야. 뭐 대단한 것처럼 뭐 6번 나눠서 이렇게 놔주면서 대단한 것처럼 자꾸 병을 흉보는 그러고 앉아있는데 6번 이상 놓으면은 기능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얼마나 안 좋은 건지 생각해봐요. 그럼 기능 잃으면 그 다음 뭐예요?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수술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잠깐 너무 아플 때는 물론 안 아프게 해놓고 운동을 해서 공간을 만들어서 그 안 아플 동안 빨리 이걸 어떻게든 시켜야 되거든요. 근데 주사 맞고 안 아프니까 안 움직이고 다시 또 아프고 계속 또 주사 맞고 다시 또 아프고 그런 거야. 그 사각근 늘리면 되는데. 이게 사각근 증후군이야. 그거랑 구분하는 걸 알아야 돼. 그래서 목 디스크가 아니고 사각근 증후군인 거가 뭐냐면 팔을 들었는데 안 저려.
팔을 이렇게 들었어. 이렇게 놓고 있어. 그럼 팔이 안 저려. 그러면 목 디스크 아니고 그냥 사각근 증후군인 거예요. 그걸로 구분해서 자기가 무조건 가면 MRI 찍고 막 이거 무조건 저리다 그러면 다 그쪽으로 얘기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판단해야 돼요. 팔 들었는데 안 저리네? 그러면은 목 디스크 아닌 거예요. 근데 팔 들어도 계속 저려. 그러면 살짝 목 디스크 끼가 있는 거예요. 근데 목 디스크 얘기 한 적 있잖아요, 저. 디스크는 그냥 어디가 이렇게 눌려가지고 이렇게 통 튀어나온 거거든요, 디스크가. 튀어나온 것까지는 아무 문제가 안 돼요. 얘는 튀어나온 건 나중에 이제 지가 잘라서 없애고 혈액 속으로 흡수돼서 그냥 넘어가고 다시 재생해서 100일 뒤에 재생돼서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 디스크가 뻥 튀어나가고 신경을 안 좋게 눌러버리잖아요. 그러면 아픈 거야. 그래서 그러면 이거를 아프다고 수술을 해야 돼요? 아니잖아요. 그냥 100일 뒤에 재생되는 건데 그거를 수술하고 있으면은 어떡합니까? 그리고 이제 팔 저린 게 흉곽출구 증후군도 팔 저리거든요. 소흉근이 이렇게 먹었어. 그럼 팔이 저려요. 근데 이 팔을 뒤로 보냈는데 팔이 안 저려. 그러면은 이것도 목 디스크가 아니고 소흉근이 먹힌 거야. 그냥. 근데 이거를 자기가 알아봐야 돼요. 스스로. 그리고 MRI 찍는 것도 안 찍어도 되잖아. 복잡하니까. 얘는 그래서 폐쇄 근육인 게 호흡 기능 부전이에요. 얘도 똑같이 횡격막까지 숨을 못 쉰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저리고 붓는 게 심해. 그러면 사각근 쪽을 봐야 돼요. 견갑 거근하고 위치가 좀 약간 상이하게 붙어 있죠. 봐봐요. 그래서 얘랑 상이한 곳에 경추 2번에서부터 내려오기 때문에 내려오는 이제 그 정지 지점은 이제 늑골이랑 이쪽이기 때문에 다르긴 하지만 이 경추에서 시작되는 기시가 같아가지고 사각근하고 유착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들러붙는 경우가 많다고요. 그리고 흉쇄유돌근 3개가 쌍으로 들러붙어요. 그러면 제일 겉에 있는 겉근육인 흉쇄유돌근부터 풀어야 돼요. 흉쇄유돌근이 뻣뻣하잖아요. 이 2개가 안 만져져요, 잘. 그래서 얘를 부드럽게 먼저 만지는 것 좀 알려줄게요. 여러분들 이렇게 걷어내야 돼. 이 흉쇄유돌근이 좀 부드러워져서 얘를 걷어내잖아요. 그러면 이 뒤쪽을 살짝 걷어내면 여기에 사각근, 중사각근이 있어요. 요만큼의. 그래서 여기를 톡 찍어요. 그냥 찍어 놓고 머리를 까딱까딱 해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하면 여기 한번 놔주면서 풀려요. 찍은 쪽을 이렇게가 아니라 눌러서 꾹꾹 찔러줘야 돼요. 이렇게가 아니지. 어떻게 이상하게 방향 감각이 없으시군요. 거기 꾹꾹 눌러요. 여기를 걷어내고 여기 안쪽을 찝어야 돼요. 안 잡혀. 나한테 모른다고 눈빛을 보내고 계셔가지고 이리 와요. 네, 가서 발사했어, 눈으로. 어디라는 거예요? 더 꾹 눌러. 꾹. 패턴이 거기를 꾹 잡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패턴이 아니에요. 지금 다들 이상하게 하시네. 힘을 빼고 여기 엄청 올라오네. 그래가지고 여기 있지. 이거 반날은 여기 있지. 여기를 세게 뭉대거나 이러시면 안 돼요. 얘는 되게 생긴 것도 엄청 얇게 돼 있잖아요. 오히려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문대거나 막 팍팍팍팍 이러시면 안 돼요. 염증 생겨요.
얘 되게 그냥 가볍게 터치해서 살짝 달래듯이 해야 돼요. 그리고 얘가 갈비뼈 1번, 2번이어서 1번, 2번을 막 이렇게 드느라고 엄청 예민해져 있어. 숨을 막 몰아서 막 이렇게 하고 있어. 이렇게 막 예민해져 있는 애를 막 계속 긁어. 그러면 집 나가요? 그 가출하신단 말이에요. 애들도 들들 볶으면 자꾸 집 나가잖아요. 우리 애들도 내가 하도 볶잖아요. 그 집에 안 들어오세요. 집을 극명하게 나가세요. 내가 집에 들어가면 바로 나가십니다. 그리고 내가 집에 없어 확인하고 집에 들어오십니다. 뭐가 슬퍼요? 당연하죠. 얼마나 현명하십니까? 자유로저 나갔다가 내가 없다 그러면 친구들을 다 몰고 때려 들어옵니다. 항상 지나가고 친구들이랑 계속 이렇게 맨날 같이 다니더라고요, 둘째. 봤어요? 네, 그러세요. 아주 바쁘신 분이에요, 진짜. 엄청 바빠요, 우리 둘째가. 나한테 매일 얘기를 하시고, 확인하고, 그리고 우리 둘째는 이제 이렇게 하고 다니는데, 첫째는 극명하게 있는지 없는지만 확인하십니다. 너가 집에 있는지 없는지만 얘기해라. 없으면 들어오고, 있으면 안 들어오십니다. 귀엽지 않아요? 아, 너무 귀엽다. 진짜 걸리면 죽는다. 그래서 그렇게 해주고 또 한 군데 풀 때는 이제 쇄골이죠. 쇄골 여기 2분의 1 되는 지점. 손가락 진짜 한 마디는 기본 들어가야 돼요. 두 마디까지도 들어가야 되는 공간이야. 그러면 얘를 어떻게 하냐면 살살 달래고 그냥 계속 그렇게가 아니라 얘를 1번, 갈비뼈 1번에 붙어 있잖아요. 그죠? 1번을 늑골 1번을 만질 것처럼 계속 집어넣어요, 손을. 그 다음에 몸을 안으로 쑥 가라앉혀. 내가 이렇게 쏙 붙여요. 봐봐, 나를 이렇게 계속 쏙 붙여서 들어요. 그러면 여기가 유착이 되는 거야. 몸을 들 때 골반을 못 세우니까 자꾸 여기를 꺼내서 쏙 붙여서 막 이렇게 드는 거야. 그니까 여기가 유착이 되는 거야. 골반을 세우는 힘이 생기잖아요. 그럼 여기를 꺼내서 세울 일이 없어져요. 나중에 골반에 힘이 없어서 그래, 지금. 좀만 참아. 골반 세우면 돼. 그러니까 여기를 이렇게 해가지고 나를 가라앉힌다 생각하면서 저기 밑바닥으로 내려갈 것처럼 내려. 그 다음에 손으로 막 파고 들어가서 갈비뼈 1번을 만질 것처럼 쭉 집어넣어요. 그 숨이 몽글몽글해져요. 그래서 일자로 딱 서가지고 여기 풀어봤자 아무 소용없다는 얘기 하는 거야, 지금. 그래서 이렇게 동그랗게 안 되면은 동그란 의자를 사. 이렇게 된 의자 있잖아. 그걸 사가지고 거기에 푹 들어가가지고 해. 그렇게까지? 필요하면은 가치를 퍼 부어야죠, 거기에다가. 그만큼 얘가 지금 문제를 되게 많이 만들고 있어요. 누워서 이렇게 옆으로 누워서 해도 돼요? 앉아서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아니에요. 어느 상황에서도 할 수 있지만 누우면 대체적으로 여기가 벌어질 텐데 이렇게 하고 눕는 경우가 별로 없어요. 옆으로 하면 잡아 당겨져서 안 돼요. 뽑아지잖아. 이렇게 어깨까지 다 잡아 당겨지라. 그럼 여기 더 유착돼 있는데 어떻게 집어넣을게요? 안 들어갈 텐데. 그렇게 해서 사각근은 풀어주는 방법밖에 따로 얘는 할 수 있는 게 그렇게 많지가 않고, 얘가 계속 했는데도 안 풀리면 횡격막을 풀어야 돼요.
횡격막이 숨을 못 쉰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얘가 일을 다 하고 있다는 주동근 자체가 얘라는 거죠. 그리고 여기 신경지배를 봐도 경신경이야. 2번에서 7번까지 얘가 이제 문제가 되면은 모가지가 계속 아플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죠. 측굴 할 때 연목을 그래서 늘리는 게 그렇게 목에 좋은 거라는 거야. 목을 뒤로 앞으로 이렇게 하는 것만 우리가 그래도 하고 있고 살고 있지만 진짜 우리가 연목을 늘릴 일이 진짜 없거든요. 연목 늘리는 게 그렇게 목 건강에 되게 좋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야. 그리고 숨을 배꼽 쪽으로 내리듯이 마시려고 해야 돼요. 내쉴 때 얘를 쑥 끌어 당겨서 가져오고 마실 때 삼각형이 있어. 삼각형을 이렇게 하면서 마시고 다시 내쉴 때 돌아오고 마실 때 내쉴 때 다시 돌아오고 이거를 해주면 그래도 손하고 같이 할 때 훨씬 더 느낌이 있게 되거든요. 그래서 마실 때 이거를 이렇게 펼치면서 내려요. 피라미드 이렇게 펼치듯이. 내쉴 때 얘가 다시 이렇게 들어오거든요. 마실 때 다시. 이렇게 해주면 조금 이미지 트레이닝 되면서 좀 낫거든요. 근데 뭘 이렇게 보고 있으면 이렇게 하고 뭔가를 우리가 보잖아요. 그러면은 극명하게 위로 올라오는 숨밖에 못 쉬어요. 그러니까 보는 게 이렇게 많이 발달한 이 세상이 그렇게 우리를 만들어 가고 있는 거예요. 보는 걸로 다 해결하게 지금 많이 변해 있잖아요. 세상 자체가 유튜브가 열리고 막 이러면서 시각적인 게 엄청 이슈가 되면서 교감신경의 항진이 팍 뜬 거지. 테라피 하는 거 그렇게 하시면 되시고 보면은 다른 거 다 설명했고요. 5번 보세요. 방사통에서 5번 봐봐요. 5번 보면은 잘못된 자세 또는 거기에다가 호흡이라고 돼 있는데 그냥 잘못된 호흡이라고 적어요. 잘못된 자세하고 호흡이 TP 발동점을 활성화시킨다 그러니까 더욱 아프게 만든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공황장애하고 불안장애로 지금 가고 있어요. 저거를 보여줄게요. 그러면 이 사각근하고 아까 쌍둥이 뭐라 그랬어요? 요방형근이라고 했죠. 그러면 사각근이 잘 안 움직여지는 사람들은 여기가 엄청 뚱뚱하겠네요. 여기가 계속 쌍둥이니까. 그래서 측구를 많이 하는 게 그렇게 좋다는 거야. 측구 이거 많이 하는 거. 측구라는 게 우리 몸에 굉장히 좋은 거야. 여기 연목 늘리고 측구라는 거. 그러면 평소에 컨디션이 톤업이 돼 있겠죠. 그다음에 이거 먼저 좀 보여주고 넘어갈게요. 영상, 재밌는 영상을 봅시다. 그리고 이거 그러니까 근육 움직이는 거 한번 보면 좋죠. 경신님은 이거 돈 내고 받으셨어요? 보세요. 오. 열정 있어. 근데 영화도 있어서 찾아봐야 돼. 또 찾아봐야 돼. 그래서 그렇게 졸리더라고요. 그럼 잠 안 올 때 보면 좋겠네. 숙면 유도제네. 당신도 파신 스타일이시구나. 그만큼 뭔가 본인을 고통 속에 빠뜨렸던 기간이 길다라는 거지.
쑥스러워요 지금도. 그래도 저렇게 웃고 계시잖아요. 참, 사람이 뭐 그렇게 없어. 그러니까 다른 데 다 멀쩡하고 여기만 모이는데 모게 하는데 오늘도 또 사각분 내 얘기 같고 다 내 얘기 같죠? 요새 들고 사각분 경각하고 다 많이 왔어. 그죠? 근데 얘네들이 광배랑은 같이 가는 쌍둥이인데 그러니까 서로 반대되게 움직이는 애가 있거든요. 기랑 하는 게. 사각근은 기랑이 횡격막이야. 정곡은 횡격막. 엄청나지 않아? 이 쬐끄만 애가. 그러니까 얘네 둘은 어차피 횡격막을 풀어줘야 된다는 얘기야. 근데 그걸 이렇게 문지르기만 하면 풀려요? 아니, 문지르기만 하면 잘 안 풀려. 월요일 날 했어. 그래서 조금 더 활성화되는 거, 횡격막을 더 이게 유착되는 곳이 어딘지 알아야 되고, 찌르기고 풀리기만 하면 너무 좋죠. 내가 그것을 알아차려서, 아, 내 횡격막 하면서 써야 되는데. 되든 안 되든 상관없어. 머릿속에 그것을 횡격막이 어떻게 생겼고 어떻게 움직이는 걸 집어넣어. 그 다음에 그것을 숨 쉴 때 내가 계속 이미지 트레이닝 하듯이 뇌로 생각하면서 아 어디 접지 지점에 붙어 있어. 얘를 내가 의식을 해. 그래서 얘가 펼쳐져 하면서 마시고 내쉴 때 얘를 뚜루루 모아서 끌어당기듯이 내쉬고 요런 작업을 해야 돼. 이게 명상이야. 근데 이거를 해야지 의식을 거기에 가져가서 그거를 쓰려고 하는 순간 얘가 불이 켜지는 거거든요. 내가 수련을 할 때 어디라고 얘기하면 수련하는 순간 내가 거기를 인식을 한번 탁 해주면 거기가 불이 켜지는 거랑 똑같고, 그래도 모르겠으면 자꾸 내가 손으로 가서 만지는 이유가 그 외부에서 제일 겉에 이루어진 피부 촉각에 의해서 제일 많이 이게 뇌하고 탁 불이 켜지는 게 있기 때문에 또 만져주고 뭐 이러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감각, 고수용 감각, 내수용 감각이 생기면서 내가 쓰려고 하면 쓸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근데 1차적으로 제일 먼저 풀어주는 것부터 해야 돼요. 풀어주고 이제 활성화 시키고 뭐 이완하고 뭐 이런 거를 다 해야 돼. 한 가지만 가지고는 연질로 그냥 만들어 놓고 그냥 덩하니 던져 놓은 거야. 쓰여지진 않아. 그렇게 되면. 그래서 풀어놓고 자기가 숨 쉴 때 좀 아사나 할 때 한 번씩 계속 인지하기는 어려워요. 막 울렁거리는 느낌도 들기도 하고 막 이래요. 내가 모르는 걸 자꾸 인지하려고 할 때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안 되는 걸 막 자꾸 뭔가 하려고 할 때, 막 그럴 때 생기는 거라서 모든 아사나에서 다 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약간 정신이 맑을 때 한 번씩 해주고 또 집 나가면 어쩔 수 없다 하고 다시 또 정신이 또렷할 때 이게 한 번씩 해주고 하면서 점점 길어지는 거니까. 왜 이렇게 숨 쉬기가 힘들어? 한숨을 쉬셔요. 목 봅시다. 목을 보면 형세유들근이죠. 얘가 이렇게 생겼는데
흉쇄 유돌근 요 뒤에 이 쪼매니 얘네 가닥 보여요? 혹시 진짜 안 찍히네? 에잇? 예. 여기에는 그래도 좀 두껍게 사각근이 그려져 있잖아요. 근데 여기 엄청 얇게 그려져 있는 거 보여요? 그냥 실가닥처럼 돼 있잖아요. 그래서 이 흉쇄 유돌근이 딱딱하잖아요. 수축하잖아요. 그러면 사각근이 진짜 여기 뒤에서 들러붙어요. 두 개가 같이. 그래서 흉쇄 유돌근 보면은 잘 보여요? 너무 크게 해놨나? 이 정도? 하면 머리를 이렇게 턱을 내릴 때 이렇게 뚫뚫뚫뚫 말려야 돼. 근데 이게 턱이 들리고 하면 여기가 안 부드러워요. 여기. 쇄골 바로 위에 여기 접지점 여기가 안 부드럽거든요. 이렇게 해봐요. 뭐니 턱을 빼봐요. 여기 만져봐요. 그 다음에 쇄골 앞에 만져봐요. 티 나온 거 느껴져요? 안 느껴져요? 팍 튀어나와 있죠. 쇄골 바로 여기. 근데 턱을 안으로 집어넣을 때 거기를 안으로 집어넣으면서 턱을 내려봐요. 그 쏙 약간 들어가는 느낌이 있죠. 그렇게 여기가 딱딱한 것도 안 좋다는 거예요. 쇄골 바로 위에 여기가 딱딱, 턱을 자꾸 내미는 뭔가를 작업을 많이 해. 그럼 여기가 딱딱하고 앞으로 튀어나와 있어요. 그리고 막, 뚱뚱해져 있다? 약간 그런 느낌이 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또 한 번 더 말려야 될 곳이 여기가 말려야 되거든요. 귀 유양돌기 있는 데잖아요. 그 턱을 한번 다시 들어봐요. 그럼 여기 한번 만져봐요. 귀 유양돌기 밑에 만져봐요. 엄청 딱딱해져 있죠? 장난 아니죠? 턱을 안으로 쓱 집어넣어봐요. 다시 뭉글뭉글해지죠, 좀. 그래서 여기가 부드럽지 않으면 턱이 이렇게 자유롭게 움직이겠어요? 안 움직이겠어요? 안 움직이겠죠? 그러니까 여기 기시 정지 지점이잖아요. 그러니까 거기를 자주 컨디션을 부드럽게 해주는 게 굉장히 좋다는 거지. 그리고 난 다음에 한번 늘려줘야 되거든요? 이런 느낌을 머릿속에 이미지 트레이닝 해가지고 집어넣는 거야, 이걸 보면. 이렇게 계속 보고 있어. 뚫어지게 봐. 계속 더 봐. 근결까지 다 봐. 결 무늬까지. 내 흉쇄 유돌근. 하면서. 생각하면서. 이거랑 똑같이 생겼으니까. 똑같이 움직일 수 있겠네. 그런 작업을 하는 게 되게 좋더라고요. 저는 그랬어요. 훨씬 이게 내 몸에 있지만 그것을 눈으로 딱 떼서 볼 수는 없고 피부로 다 덮여 있어가지고 그쵸? 너무 집중했어요? 머리 돌리는 게 있는데 사각근을 보면은 흉쇄유돌근을 걷어내고 진짜 엄청 작다. 이 사각근 이 다발 좀 봐봐요. 얘는 이제 축구를 할 때 쓰여지죠. 옆으로 이렇게 숙일 때 얘를 이 경판상근, 두판상근도 옆목을 그래서 늘리고 수축할 때 쓰여지거든요. 얘가.
여기, 얘네. 그래서 여기를 아까 눌러서 이렇게 꾹꾹 하면 한쪽이랑 이게 왼쪽, 오른쪽 컨디션이 다를 때 좀 문제가 많이 오기 때문에 꾹 눌러 놓고 지그시 얘를 안으로 쭉 손으로 잡으면서 해줘야지 그때서야 써질 거야. 안 써져. 가지고 이렇게 해주는데요. 이 거근. 근데 견갑 이 사각근을 치니까 여기에 보면은 이렇게 호흡이 나오죠. 숨 쉬는 게 나오는 거거든요, 지금. 사각근을 눌렀는데 이게 호흡 패턴이 나오잖아요. 그게 이제 얘가 사각근만 보조근인 얘만 써서 1번, 2번을 갈비에 1번, 2번을 살짝 들어서 얕은 숨을 쉬는 경우에 사각근이 문제가 되고 뚱뚱해지고 유착되고 막 이러기 때문에 이 늑강근들 이 늑강근이 이렇게 들어 올려지면서 횡격막이 밑으로 내려가고 있는 거 보여요? 지금 횡격막 얘가 밑으로 내려가고 늑강근들이 갈비뼈를 이렇게 들어주는 거거든요. 그러면 사이시옷이 이렇게 벌어지면서 숨이 쉬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밑에 이렇게 생겼어. 이렇게 보면 이렇게 생겨가지고 밑으로 밑에 보면 이렇게 생긴 거야. 이렇게 됐어. 밑에서 보면 되게 나는 이거 가끔 생각할 때 이 안쪽에 위치 접지 지점을 일단 알아야 되겠죠. 횡격막 접지 여기는 횡격막 없어. 이제 되게 횡격막 쪽 넘어가려면 조금 더 회복을 하신 분들이 보통 많이 하기 때문에 손으로 자기 갈비뼈 안쪽을 이렇게 손가락 한 마디 정도 집어넣을 것처럼 이렇게 만져봐요. 이렇게. 거기 안쪽에 이 겉에가 아니라 갈비뼈 안쪽에 붙어 있는 거잖아요, 지금. 그리고 이쪽이 앞쪽 횡격막인 거예요. 앞쪽, 갈비 앞쪽. 그리고 난 다음에 옆으로 돌아서 얘가 11, 12번 갈비뼈 여기 11, 12번 뒤쪽에 여기에 붙어 있죠. 그리고 돌아서 얘 다리가 있어. 다리는 뭡니까? 횡격막 다리가 있어. 다리가 내려와서 요추에 와서 붙어 있죠. 척추에 붙어 있다는 얘기야. 허리 안 아프겠어요? 엄청 아프겠죠. 그거를 그래서 이거 찌르는 걸로 내가 시키는 거고, 이거 요추 전만인 상태로 계속 꺼내잖아요. 그러면 앞쪽 횡격막만 계속 써요. 이쪽 앞에 있는 횡격막만 들이꺼내서 쓰는 거야. 그럼 뒤쪽 횡격막은 어떻게 해? 옆에 있는 횡격막 어떻게 해? 이렇게 하고 있어. 이 뒤에가 유착이 돼서 횡격막이 지금 얼어 있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뒤쪽을 풀어야 돼. 여기 뒤에. 그래서 여기를 활성화시키는 거를 자꾸 하려고 하고 있고, 여기 뒤에는 그래서 큰 거 가져와서 횡격막 오늘 좀 해줄게. 원래 내일 할 거긴 한데, 내일도 하고 오늘도 하고 다 해. 큰 애 갖고 와봐요. 좀 해서 해봅시다. 6 개수 되나? 우리? 개수 되는구나? 다 자기가 있네. 일단 횡격막 하면 적어요. 거기에다가 적어. 위치를 좀 적어야 돼서 검상돌기에서부터 갈비뼈 사이시옷 쉬운 버전으로 그냥 적어요. 막 이렇게 안쪽
그 다음에 뒤로 넘어가서 11, 12번 갈비뼈 안쪽에 있고, 내려와서 이 다리가 요추로 쭉 내려왔어. 요추 이게 3번까지인가 4번까지인가. 꼬다리가 다리가 한 개도 아니고 두 개 있어요. 오른쪽 왼쪽 이렇게. 짧은 애 큰 애 이렇게 생겼지. 보여요? 두 개가 있어. 왜 길고 짧을까요? 그것까지는 모르겠어요. 이렇게 생겼어. 그래서 그 위치를 극명하게 좀 알고 있어야 돼요. 어디를 뼈 지점을 알면 살짝 편하거든요. 그래서 갈비뼈 앞쪽 뼈, 뒤쪽 11, 12번 갈비뼈, 그 다음에 옆에 이렇게 원통형으로 생겼잖아요. 그거를 인지를 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먼저. 붙어있는 데를 어디를 알아야지 그걸 쓸 거 아니야. 그죠? 그래서 이거 하는데 어떻게 하냐면 알려줄게. 이렇게 먼저 검상돌기에서부터 밑으로 내려 긁어요. 긁으면 그 지금 다리 있는 쪽 풀리겠죠? 다리. 근데 이 횡격막이 복행근이랑 들러붙고 장요근이랑 들러붙어요. 요방형근이랑. 그래서 그 신부 코어 우리 배울 때 다혈근, 그 다음에 복행근, 횡격막이 코어라니까. 여기 벌어진 채로 복부 운동하면은 복부 안 생겨요. 대흉근만 엄청 쪼그라들어요. 광배 엄청 늘어나고. 굵어? 그러면 여기가 마사지가 좀 되겠죠. 그래서 여기를 약간 뒤에 있는 척추를 만지려면 배꼽에서부터 경상돌기가 중간 부분이 있어요. 거기를 살짝 안으로 쑥 밀어 넣듯이 하고 지그시 살짝 퍼올리듯이 꾹 안으로 사선으로 살짝 들어 올리듯이 그대로 그 안쪽에 뼈를 살짝 만져보려고요. 왼쪽 오른쪽 이게 그 봉긋하게 튀어나와 있는 거는 간하고 위가 이쪽으로 앞으로 튀어나오고 있는 거야. 걷어내야 돼. 올라와 봐요. 지금 못 들어가요. 밥도 먹어가지고. 그죠? 난 안 먹었거든. 가운데. 되게 좋아하시네. 약 올리고 엄청 좋아해. 어떻게 하냐면, 이게 방법이 있어. 여기 직선으로 바로 찌르면 이 장기들이 싫어해. 이거 벌려. 옆으로 가 해. 위는 왼쪽으로 가라. 간은 오른쪽으로 가라. 이렇게 좌우로 밀어줘. 이렇게 밀어. 그러면 약간 공간이 생기거든요. 그때 막 타고 들어가. 그냥 막 탁 밀지 말고. 이렇게 살살 이렇게 빈틈을 만들어. 얘네들한테. 야, 옆으로 가봐. 이쪽으로 가. 야, 저리 가. 자자자자자 하면 공간이 점점 생긴다면 그 속으로 타고 들어가야 돼. 너무 세게 하지 마. 밥 먹었으니까. 거기 미친 거예요? 그 정도면 하면 돼요. 때려 부실 뻔했네 오늘 또. 이거 박살 낼 뻔했다. 자, 오른쪽 긁어봐요. 오른쪽 갈비뼈 사이시오 긁어봐. 이거 상관없구나. 긁잖아요. 그러면 이게 오른쪽이 간인데 이 갈비뼈 검상돌기에서 이 딱 시작되는 이 갈비뼈가 이렇게 이쪽으로 가는 이 모서리 있죠. 이 모서리에 박아요. 제일 앞이야. 그러니까 갈비뼈 시작되는 지점이니까 되게 딱딱하니까 얘를 좌우로 살살 움직여줘요. 먼저 좌우로 얘도 살짝 공간을 만들듯이. 그 다음에 얘는 진짜 몸을 이렇게 오른쪽으로 돌려가지고, 지금 오른쪽 하고 있죠? 오른쪽으로 돌려서 얘를 왼쪽으로 밀어 넣을 것처럼 하면서 들어가야 돼요. 이렇게 안으로 쑥
들어. 어깨 아픈 사람 여기가 벌어져 있어. 어깨 아프면 무조건 여기야. 여기 집어넣어야 돼. 안 집어넣으면 계속 아파, 어깨. 그러니까 감각이 이제 좀 섬세하신 분들은 막 이런 거 이쪽으로 관통한다 막 이런 느낌도 다 있어. 안으로 넣었어요? 그 다음에 올라와요. 그 다음에 여기 갈비뼈 여기 끝나는 지점. 여기 끝나는 지점, 여기 봉제선 있죠? 봉제선에서 이렇게 손가락 한 마디 정도 딱 들어와요. 여기 부분을 또 반으로 가를 것처럼 왔다 갔다 해서 여기는 다리로 내려가요. 여기 벌어지면. 그러니까 쑥 넣어. 그 다음에 얘는 오른쪽으로 벌릴 것처럼 하면서 이렇게 쑤셔 넣어요. 쑥 들어가야 돼. 그 안 들어가면 이건 이제 다리 쪽으로 내려가서 저려요. 쑥 집어넣어. 그래서 갈비뼈를 닫으라 그러면 이 살부터 집어넣고 닫아야 되는데 이 살은 그대로 있는 채로 막 갈비뼈만 막 자꾸 누르잖아요. 그러니까 목이 아프고 어깨가 아프고 다리가 아픈 거예요. 얘를 집어넣어서 들어가면 되거든요. 안 집어넣고 그냥 벌린 채로 자꾸 들어가니까 뒤지게 아픈 거야. 너무 아프죠? 집어넣어. 숨 쉬어. 너무 이제 찌르지 말고 숨이 안 빠져서 그래. 숨이 안 빠지면은 숨이 뒤로 안 들어가면 계속 얘가 앞으로 계속 벌려서 마신다는 거야. 그럼 숨을 어디로 쉬어야 되겠어? 11, 12번 있는 쪽으로 뒤로 넣어야 되는데 아직은 그거 느낌이 없으니까 일단 풀기만 해. 그 뒤로 넣어서 뒤로 돌려서 넣어줘. 해야 돼. 오, 이거 월요일 날 했어. 반대쪽도 긁어요, 올라와서. 미안해요, 먹고 시켜가지고. 힘들죠? 먹고 시키면. 살살 해, 그러면 토 나올 수 있어. 토 나온다, 토 나와. 청고마비를 먹어야지. 겨울인가? 아, 겨울이구나. 벌써. 늦가을. 아닌가? 그러네. 됐어요. 상관없다. 어쨌든. 자, 이제 여기도 파. 왼쪽 진짜 심각하거든? 왼쪽은 지금 위 먹어가지고. 좌우로 살짝. 왼쪽은 지금 이쪽 어깨, 이 앞쪽 있는 데가 이렇게 벌어져서 이렇게 이쪽으로 많이 나가 있거든? 얘를 진짜 오른쪽으로 집어넣듯이 왼쪽을 보면서 해요. 진짜 여기 심각해. 이거 안 집어넣어주면 진짜 왼쪽 계속 못 살린다. 어깨 진짜 1도 못 살려요. 오른쪽으로 쑤셔 넣어요. 계속 오른쪽으로 쑥 집어넣을 것처럼 얘를 넣어줘야 돼. 이 때문에 아픈 거 아니에요? 위 때문도 있어. 위를 이렇게 벌려서 공간을 만들어줘. 치워. 먹어서 그래, 지금. 이따가, 아니, 아침에 해도 근데 아프다고 하더라, 사람들이. 그때 경신님 있었죠? 자영님도. 아침에 했을 때도 아팠죠? 그러니까 숨을 고쳐야 돼. 그게 이제 횡격막이야. 그래서 이 살을 집어넣고 사실은 이렇게 횡격막을 그러고 나서 얘를 만지면 더 만져져. 갈뼈도 들었다 놨다도 갑자기 잘 돼. 해보면. 그 생각나지? 그때 딱 하고 이렇게 있다가 이거 풀어내고 하니까 이게 움직이기 시작했단 말이야. 움직이기. 그 다음에 옆으로 가요. 옆으로 가가지고 여기 왼쪽 그 꼬다리 있죠? 여기 봉제선에서 한 마디 정도 들어와요. 들어오면 여기. 이거 만들어져야 돼. 성질. 이거 11자고 뭐고 소용없고 이게 튀어나오면 아픈 거야. 이걸 뒤로 연결해서 잡아야 돼. 이게 아니면 이 다리 쪽으로 계속 아파요. 이거 옆으로 꽂지 말고 이건 안으로 꽂아요. 안으로 꽂아서 진짜 오른쪽으로 집어넣을 것처럼 쑥 집어넣어. 왼쪽 짜릿짜릿 아플 거야. 오른쪽으로 집어넣어. 그러면 여기가
다리 바깥쪽이 찌릿찌릿 아프다. 벌어져 있어가지고 장난 아니다. 그러니까 오른쪽은 벌리는데 얘는 집어넣어줘야 돼. 얘가 이렇게 벌어져 있거든. 다리 안 아파? 골반 쪽이 찌릿. 골반이랑 이 밑으로 내려오는. 그렇게 약간 찌릿. 찌릿찌릿하죠. 넣어서 밀어야 돼요. 그냥 막 밀면 안 되고 넣어서 꾹 박아서 걷어내듯이 이쪽으로 쭉. 사람마다 다를 수 있지. 다리 펴니까 자연분이 약간. 장여근이 이게 올라와서 여기 있잖아. 그쪽에. 됐어요? 그 다음에 얘가 이제 앞쪽이 좀 들어가 줘야지 뒤로 숨이 뚫려요. 그래서 얘가 이렇게 주름 잡히듯이 안으로 쑥 들어가는 거지, 갈비뼈를 이거 있는 채로 이렇게 미는 게 아니라 얘를 안으로 이렇게 집어넣어서 김밥 말듯이 살을 안으로 좀 집어넣어야 돼. 갈비뼈 안으로. 그러면 몸이 이렇게 돼. 그래서 그거 지금 하고 있는 거야. 그거 지금. 이거 스타크루만 해야지 생기는 건데 미리 알려주는 거야. 이거 아사나 해가지고 엄청 헌신해서 아파서 만들어낸 감각으로 알려주는 거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이거는 그 아사나까지 헌신해야지 얻어지는 건데, 그러니까 아프다고 찡찡대지 말고 하라고. 뭐지, 미즈님도 해봐서 알죠? 그 자세의 그 엄청난 것을. 승희 씨도 해봐서 알죠? 진짜 약간 죽음의 고통이 있어요. 이거. 그걸 해야 되는 거야? 아니, 근데 몸에 엄청 좋은 거야. 아직 거기까지는 안 나왔어. 약간, 아니, 이제 과도하게 얘기한 거고. 이게 점점 좋아지니까 될 수밖에 없는 자세이긴 한데, 그만큼 그 아시탄가 요가에서 성취해야 될 자세 중에 하나야. 그거에서 왔을 때 이 복행근 여기 자락이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이거가 들어가줘야지 서해부도 여기 끝부분까지 쓸 수 있어요. 여기가 벌어져 있는데 어떻게 서해부를 씁니까? 못 써요. 그래서 이게 이제 뒤로 가져가. 이거 했었어. 이거 이렇게 해가지고 다리 세워서 엉덩이 가져오고, 그 다음에 얘를 이 뒤쪽을 누워서도 푸는데 이렇게도 풀 수 있거든요. 얘를 먼저 다리 먼저 내리고 허벅지 안쪽 좀 풀어. 허벅지 안쪽. 전선들 너무 지저분했네. 어디에도 숨길 수 없어. 허벅지 안쪽 먼저 풀고, 그 다음에 얘를 뒤로 가져가신 다음에 이 브레이저 끈에서 내려와서 살짝 11, 12번 갈비뼈 있는 쪽으로 집어넣어요. 그 다음에 얘를 방금 풀었던 애를 살을 안으로 쑥 밀어 넣으면서 숙여봐요. 다시 얘를 쭉 꺼내면서 가슴 세우고 머리 살짝 젖혔다가 얘를 안으로 쑥 밀어 넣으면서 숙여보고, 다시 얘를 꺼내서 머리 세워지게 하고 안으로 쑥 집어넣으면서 숙여보고. 그러면 여기를 쓰면서 움직이니까 머리로 하는 거예요? 여기에서부터 하는 거예요? 여기 벌린 채로 모가지 들었다 놨다 할 거예요? 안 할 거예요? 안 하고 싶죠? 그럼 더 열심히 이제 장골을 잡아요. 손 앞에. 여기 장골 뼈도 쓸 수 있어요. 장골이에요. 여긴 배잖아요. 골반 뼈 잡아요. 이렇게 나비 모양처럼 이렇게 돼 있죠.
잡았어요, 골반뼈. 그럼 골반뼈를 앞으로 쭉 꺼내듯이 하면서 살 꺼내고 가슴 꺼내서 머리 뒤로 젖혀보세요. 다시 골반을 뒤로 수렴에 들어가면서 갈비뼈 밑에 집어넣고 등 동글 숙여봐요. 다시 얘를 꺼내서 가슴 머리 뒤로 그 골반부터 안으로 집어넣고 갈비 아래 그 다음 머리 숙여봐요. 척추가 이제 다 움직이는 느낌 있죠? 여기 안으로. 골반만 자꾸 후방경사에서 숙이면 안 된다는 거야. 얘는 그러면 골반 후방경사 돼 있는데 얘는 벌어진 채로 머리를 탁 이렇게 한다니까. 골반은 살짝만 돌려서 아랫배 힘으로 돌린 다음에 그 다음에 이 살을 집어넣고 머리를 숙여야 된다고요. 바닥구나 삐. 다 똑같아. 그게 이제 이렇게 하면 여기 뒤에 느낌 있잖아요. 근데 너무 잘 안 되죠. 이제 좀 풀고 해봅시다. 그럼 여기만 풀었는데 그래도 여기 느낌이 있으니까 좀 낫지 않아요? 여기 갈비 밑에 몽글몽글 해줘야 된다는 얘기. 그 다음에 여기 다리 이렇게 세웠어요? 네. 세우고 그 다음에 얘를 살짝만 집어넣어. 살짝 집어넣어. 그 다음에 왼쪽으로 비틀어서 손으로 허벅지 터치. 다시 돌아왔어요. 살짝 안으로 집어넣고 오른손으로 오른쪽 허벅지 터치. 아, 왼쪽 터치. 말꼬리 잡지 말고 돌아와. 돌아와서 얘를 살짝 머금어서 살 머금어서 비틀어 돌려서 왼쪽 허벅지 터치. 집어넣고 돌려서 터치 계속해. 계속 여기 뼈다구 아플 정도로 허벅지 터치 계속 더해. 더하라. 팔을 왜 이렇게 하고 있어요? 여기다 끼우라니까? 아니야, 끼워. 됐어. 손 앞으로 기어. 됐어. 이렇게 외회전 한번 시켜. 됐어. 다리 더 세워요. 더 세워. 그렇지. 손끝 찌르듯이 왔다 갔다. 이 갈비뼈를 이렇게 돌려서 왔다 갔다 해야지. 얘를 안으로 집어넣어야 돼. 돌려. 뼈다구 아파, 안 아파? 뼈 아프죠? 뒤에 뼈 지금 아파요? 뼈 아파? 잘하고 있는 거야. 여기가 그만큼 안 뜯기고 있다는 거야. 여기 사이 있지? 어디 있어? 뒤로? 앞에 사이시옷이 있으면 뒤에도 이 사이시옷 느낌이 있어요. 여기 하후거근 있거든. 여기 상후거근 있고 여기 하후거근 있는데 여기도 이렇게 이런 식으로 돼 있는 거야. 이게 사선으로 사이시옷이 여기에서 이게 그래서 여기가 지금 푼 게 여기인데 여기가 이렇게 벌어져야 돼. 아가미 벌어지듯이 여기가 벌어져야 된다고. 근데 이게 여기가 잘 안 벌어지는 거지. 다시 이제 발 합축해서 붙여서 이렇게 잡아봐요. 바닥고나사나 하듯이 잡았고 팔 외회전해서 한번 돌려요. 그 다음에 천천히 웨이브 하듯이 골반에서부터 타고 올라와서 머리 뒤로 한번 돌려보고 골반 아랫배 말고 배 집어넣고 숙여보고 다시 청골에서부터 웨이브해서 하늘 한번 보고 내쉬고 안으로 배꼽 아랫배에서부터 수렴해서 들어가야 돼. 다시 이제 꺼내서 배 많이 꺼내. 여기 갈비뼈 밑에 쭉 꺼내서 걔를 앞으로 끌고 가듯이 내려가서 앞으로 턱을 터치하듯이 내려가요. 그 다음에 꼬리뼈 말아서 등 뒤에 있는 마르마 잘 느껴요. 그대로 내려가 있어요. 쭉 턱을 터치하듯이 걔를 앞으로 내밀어. 더 마르마 팔꿈치로 마르마를 잡아당기면서 밑으로 내려가요. 내려가. 그 다음에 숨을 등으로 보내서 숨 쉬어요. 오른쪽 마르마 있는 쪽으로 숨 보내고
왼쪽 마르마 있는 쪽으로 숨 보내고 등 뒤로 계속 숨을 쉬려고 해요. 그러면 그쪽으로 또르르 마르마가 굴러야 돼. 움직이게 해야 돼. 그쪽으로 숨을 계속 뚫어. 왼쪽 오른쪽 숨 뚫어, 숨 뚫어. 마시면서 배꼽 보면서 올라와요. 풀어요. 너무 아팠어? 찝혀서 아팠어. 여기가 등 뒤에 숨 들어가는 거 느껴져요? 안 느껴져요? 얘가 움직였죠? 그러니까 이게 숨이 관통해서 이쪽으로 들어가야 되고, 나중에는 이게 안에서 내가 주무르듯이 쓸 수 있어요. 이게 팍 펼쳤다가 다시 쏙 잡아당겼다가, 팍 펼쳤다가 다시 쏙 잡아당겼다가. 이렇게 하면 펼쳐져서 밑으로 쭉 몸이 내려앉죠. 가라앉게 되고, 그걸 쑥 잡아당겨서 안으로 쏙 뽑으면 이게 세워지죠. 그렇게도 이제 쓸 수 있어요. 자주 해야 돼. 그리고 이제 옆구리도 찔러서 하고, 이 중간에 얘를 살리는 게 그만큼 엄청 중요하다는 얘기야. 그래서 자기가 이미지 트레이닝을 해요. 눈을 이제 여기 다 뚫어놨으니까 뼈 지점을 상상해요. 손등 이제 무릎에다 이렇게 내려놓고 눈을 지그시 감아내고, 검상돌기 느끼고, 자, 오른쪽 갈비뼈 사이시옷, 왼쪽 갈비뼈 사이시옷을 느껴보세요. 오른쪽이 내려앉았는지 왼쪽이 내려앉았는지도 잘 느끼려고 해요. 찾아내야 돼. 그 다음에 이게 옆구리 봉제선을 타고 뒤로 넘어가서 갈비뼈 11번, 12번까지 갔어요. 그러면 그 꼭지점을 잘 느껴봐요. 앞쪽에 있는 검상돌기, 내가 찔렀던 갈비뼈 시작되는 지점을 느껴서 앞쪽 부분이에요, 거기가. 그리고 뒤로 가서 갈비뼈 11번, 12번 있는 쪽까지 느껴요. 그 다음에 이게 숨이 사선으로 펼쳐서서 밑으로 내려오는데, 이 뼈 지점을 앞뒤로 누가 잡아당긴다 생각하고 마셔요. 내쉬고 힘을 풀어줘서 서로 가까워지게 하세요. 다시 검상돌기 갈뼈 11, 12번을 느껴서 앞뒤로 누가 확 잡아당기고 있어요. 마셔요. 내쉬고 가까워져요. 압축되죠. 다시 마실 때 멀어져요. 내쉴 때 가까워져요. 천천히 눈 떠보세요. 느껴졌어요? 좀? 그리고 또 이제 한 가지는 이게 앞뒤로 벌어져 있는 것도 되게 중요한데, 이 바깥쪽이 이렇게 사이시옷 갈비뼈를 타고 이렇게 좀 벌어져야 되거든요. 이렇게 뭐 이 모양으로. 그거를 이제 눈을 또 다시 감고 이 갈비뼈 사이시옷을 느끼고, 이 꼬다리, 옆구리 꼬다리 10번 갈비뼈 있는 쪽을 느껴가지고 끝과 끝을 상상해서 갈비뼈 10번을 누가 옆으로 쭉 잡아당긴다 생각하고 마시고, 내쉴 때 그게 힘이 탁 풀어주면 지자리로 그냥 가요. 다시 마실 때 갈비뼈 10번을 누가 쭉 잡아당겨서 사이시옷이 이렇게 벌어지네요. 다시 내쉴 때 힘을 탁 빼주면 걔가 제자리로 스르르 돌아와요. 한 번 더. 마실 때 갈비뼈 10번을 잡아당겼어요. 내쉴 때 힘을 다 빼주니까 제자리로 돌아오죠. 천천히 눈을 뜨세요. 그래서 나중에는 얘를 앞뒤 얘를 한꺼번에 쓰는 거예요. 이거를 따로따로 연습했다가 한꺼번에 이제 앞뒤로 빵 터트리고 옆으로 빵 터트려서 쭉 횡격말이 내려오죠.
다시 얘가 4 지점이 쭉 가까워지면 얘가 쑥 들어오겠죠. 4 지점을 펼쳐서 마시고 내쉬고 쑥 들어오고. 이걸 자주 이게 안 되면 꼭지점을 찾아서 뼈를 느껴서 자기 전에 이완이 잘 돼 있으니까 해본다든지 등에 얘를 집어넣고도 해보고 이렇게 마리말 밀면서 등 뒤로 숨을 진짜 많이 보내야 돼. 엄청. 그러면 점점 횡격막이 살아나요. 내가 인지를 하고 쓰려고 하면 살아나는 거지. 막 뭘 엄청나게 팍팍 이렇게 해서 되는 게 아니고 인지 싸움이야. 그래서 엄청나게 집중을 해야 돼. 그래서 요가는 집중을 하게 하고 몰입하게 하고 이런 행동, 이 아사나 가지고 마이소를 해서 그걸 시키는 거예요. 느끼지 않았어? 좀 그러면 오늘 잘한 거다. 그러면 이거가 좋아지면은 얘네는 자연스럽게 자기 일이 아니라고 생각하니까 놔지겠죠. 횡격막이랑 늑강근이 제 일을 하면은 보조근은 자기가 할 일 아니네. 아, 나는 좀 쉬어도 되겠네 하면서 이게 좀 쉴 시간이 생기고 얘는 사실은 응급시에 써야 될 보조 근육이에요. 물론 근데 보조 근육도 주동근이 먼저 활성화돼서 같이 따라가면서 움직이면 되거든요. 근데 주동근이 얼어 있는데 얘가 막 이렇게 하니까 너무 힘든 거지. 고생 많이 했다고 해줘야 돼. 자꾸 아프다고 찡얼대지 말고 얘네들한테 뭐라 하지 말고. 얼마나 얘들이 지금 고생했는지 막 안 된다고 팍팍 탁탁 막 이러지 말고 이렇게 해줘라. 얼마나 지금 고생하고 있는 건데 보조군들이.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고생했어요. 횡격막 호흡 연습해 갖고 와요. 검사할 거예요.